자, 지금까지 우리가 SDF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SDF를 아까 SDF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 스토캐스틱 디스카운트 팩터를 우리가 선형화해서 이렇게 도출했죠. 이게 바로 이제 로그 SDF가 되겠습니다. 그죠? 로그 SDF를 도출했고, 이 로그 SDF로부터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또 계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해석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한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매지할 때 오로지 뭐만 고려하냐면 컨섬션 그로스와의 코비넌스만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에셋은 어떤 에셋입니까? 아무 에셋 상관없는 거죠. 어떤 에셋은 상관없는 거죠. 꼭 주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는데 부동산 증가율이 들어갈 것이고 알트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컨섬션 그로스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컨섬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부동산이란 자산의 위험을 매지할 때는 컨센션 그로스뿐만 아니라 인구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경기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취업률 같은 다른 경기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고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다 무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형에 의존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이게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 실제 계산해 보면 예측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것들이 이제 그래서 파이낸스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새로운 SDF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파이낸스에서 사용하는 SDF는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왜 이걸 많이 쓰느냐? 이유는 없어요. 전혀 이유는 없고 유일한 이유는 이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거랑 요걸 비교해 보시면 그 공통점은 이 log SDF가 리스크 소스의 리니어 펑션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리스크 소스가 ET 플러스입니다. 얘가 이제 log SDF가 ET 플러스 1의 선형함수고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얘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갬마가 바로 리스크 어버전 파라미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에다가 그냥 익스포넨셜 채워버리면 그냥 리스크 프리 레이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얘에다가 이 SDF를 디스카운트 했을 때 이제 그때 자산 가격이 리스크 프리 에셋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주려고 한 것 뿐입니다. 왜냐면 이제 얘가 이제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아까는 ET 플러스 1에 컨스전 그로스만 넣어야 되지만 이제는 컨스전 그로스 외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서는 이 식에서는 제가 그냥 ET 플러스 1이 1by1이지만 이거 1by1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본드 프라이싱 할 때는 얘는 그냥 3by1, 4by1을 사용돼요. 이 자리에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내가 프라이싱 하고 싶은 자산에 맞춰서 그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팩터를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소스를 다변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런 SDF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죠. 대신에 물론 이제 앞에 봤던 이제 이거와 비교해서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그 이론적인 그런 이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은 약하지만 대신에 훨씬 플렉서블하고 예측력도 좋기 때문에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이 SDF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드 프라이싱을 할 때도 이 SDF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된 게 뭐냐면 이 PT 플러스 이 리스크 프리 에셋 같은 경우에는 PT 플러스 1이 고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오프가 1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겠죠. 페이오프가 1로 딱 개런티 되어 있다. 그럼 이제 1 넣어주고 그러면 SDF의 기대값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SDF의 기대값이 바로 리스크 프리 에셋 자산이 돼요. 리스크 프리 에셋 자산이 가게 되려면 이게 1이란 건 페이오프고요. 페이오프 나누기 1 플러스 디스카운트 레이시오 그냥 리스크 프리 레이시오겠죠.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려면
이 텀이 2분의 1의 갬마 스퀘어 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양쪽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양쪽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양쪽 익스포넨셜 하면 왼쪽은 SDF만 남고, 오른쪽은 익스포넨셜에 이 텀이 있겠죠. 그 텀을 여기 집어넣어주면 바로 이 텀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프로스매싱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죠? 예. 그래서 본드 프라이싱 할 때는 앞으로 우리는 이 SDF로 본드 프라이싱을 할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강의는 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이거를 SDF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이 형태가 바로 리스크 소스 리니어 함수고, 로그 SDF가 리스크 소스 리니어 함수란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consumption based CAPM에서 이게 도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의 도출 과정을 또 앞에서 우리가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하면서 우리가 설명드린 거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드 프라이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